안녕하세요. 벼룩나무 차인수 조민재 대표입니다. 저희가 건물 중개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건물 구입 시 매매가 제외하고 부대 비용이 얼마예요? 이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취득세고요. 네,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하다 보니까 당연히 구입 시 들어가는 취득세가 궁금해 하시겠죠. 네. 취득 시 가장 큰 부대 비용이죠? 네, 그쵸. 네, 그럼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? 차트를 보시면 전체 부대 비용은 취득세가 4.6%고요. 취득세 외 등기 비용이 약 0.3%인데 이거는 구매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. 중개 수수료는 0.9%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부 더하시면은 매입 금액의 약 5.8%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별도인데요. 저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포괄, 양도, 양수 또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차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게 취득세가 4.6%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건물은 이제 세법에는 주택 외 매매 시에 취득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건물 매매도 여기 들어가고요. 토지 매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매매 시의 취득세는 취득세가 4%예요.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0.2%, 지방교육세가 0.4%에서 합쳐서 합계가 4.6%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매매가 1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4,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쉽네요. 네.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1.3%에서 3.5%까지 부과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1주택일 네. 경우에 최대 세율이 3.5%잖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주택 외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사든 두 번째에 사든 네. 100번째에 사든 맞아요. 네, 상관없이 네. 예, 매매일 경우에는 전부 4.6%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최대 3배 정도 더 비싼 거네요. 그렇죠. 네. 건물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처음 살 때는 좀 여기 네. 1세대 1주택 뭐 이렇게 깎아주는 것처럼 좀 깎아줘야 네.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 취득세 외 등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취득세의 등기 비용은 부가세는 건물의 10%가 되는데 이거는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포괄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안 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건물분 채권 매입 금액이 있고요. 또 채권 할인료, 법무사 등기 보수 및 대행료, 인지대 등 공과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. 이게 약 0.3% 이렇게 잡으시면 네. 계산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. 네, 네. 이거는 구입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. 그럼 차 대표님,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주택의 아까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4.6%였잖아요. 첫 번째 보이는 것만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주택의 매매 등에서 4%, 0.2%, 0.4에서 4.6%가 됐어요. 그렇죠. 네, 근데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신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, 네. 네, 이럴 때는 취득세가 2.8%, 0.2%, 0.16% 이렇게 들어가서요. 합치게 되면 3.16%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.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3.5%, 농어촌 특별세가 0.2%, 지방교육세가 0.3%가 돼서 합치게 되면 4%가 됩니다. 농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. 농지 같은 경우는 매매는 신규일 때 3.4%, 2년 이상 자경일 때는 1.6%, 상속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.3%, 농어촌 특별세 0.2%, 지방교육세 0.06%에서 2.56%가 됩니다.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네. 저희가 매매 때가 4.6%잖아요. 그렇죠. 취득세가. 네. 근데 상속을 할 때는 3.16%, 증여를 할 때도 4%, 오히려 네. 더 작아요. 증여나 상속이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 상속세가 또 추가로 되니까 네. 이렇게 좀 깎아준 건가요?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원시 네. 취득으로 들어가잖아요. 원시 취득으로 해서 네. 취득세를 줄이시는 방법으로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그렇죠. 시공사를 끼고 건물분을 원시 취득해서 세금을 줄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. 네. 헌 건물을 부시고서 이제 새로 신축을 하시는 경우에 이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요. 헌 건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부시고 토지 상태로 해서
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토지 취득할 때는 4.6%로 이걸 구입을 하시게 되고,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시면 원시 취득으로 해서 3.16%의 건물분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내시는 이런 방법으로 취득세를 좀 줄이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신축 시 취득세가 낮은 부분을 이용해서 토지 상태로 계약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해요. 그렇죠. 작년처럼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한다거나 중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좀 많습니다. 그러네요. 완공될 걸 눈으로 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4%로 낮은 걸로 보이시지만 증여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꼭 잊지 않으셔야겠네요. 올해는 모두 네. 건물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.